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 실무 교통산재 타인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운행자, 운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복수운행자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공동이라는 말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 또는 운행자성을 공유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운행자가 많다. 운행자가 2명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나와 하고 부를 사람들이 많다. 자회법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일때인데 그런데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 심지어 죽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운행하는 자가 여러 명인데 제3의 전혀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운행자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데 근데 여러 명이다 보니까 운행자끼리 서로 죽이고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이때 대법원은 간명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배상을 한다 못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율 문제로 따져서요. 첫 번째, 책임이 있나 없냐 역시 비율 문제입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주직구 여러 가해 운전자와 가해 운행자와 피해 운행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해 운행자가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운행지배 운행이 있다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비율 문제 하나.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역시 비율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피해 운행자 역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감경을 한다. 비율은 30% 정도에서 많게는 40% 사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 60%는 하지 않겠죠. 가해 운전자가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피해자가 50% 60%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면 자배법 3조는 운행한 자 배상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되면 공동운행자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1명, 2명, 3명 대표적으로 차주가 있는데요. 차주인 말고도 여러가지 운행 지배와 운행이 있는 사람들, 임차인들, 임차인 1, 임차인 2, 임차인 3. 그러면은 제3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3자는 보행자인데요. 보행자가 다친 경우에 그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피해자 배상에 만전을 기해지만 이게 많아지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줄어드는 숫자는 뭐가 일치하나요? 늘어나는 운행자 수와 일치합니다. 운행자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니까. 그러면 같은 운행자끼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운행자가 있고 다른 운행자가 있는데 다른 운행자, 이 여러 운행자가 있다면 공동운행자라고 부르고요. 복수운행자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명의 가해 운행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른 운행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되어야 자배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민법상 배상은 아무 문제 없지만 자배법상은 다른 사람이 배상받을 수 있으니까 운행자와 다른 사람. 그런데 이때 과연 그럼 다른 사람이 맞나? 이런 덜컥하는 형이사학적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직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이 비율적으로 높은 사람이 가해자라면 그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비율은 또 그만큼
손해배상 비율은 감경한다. 40% 정도요. 실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회사로부터 운전기사까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판례 공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운전기사까지라고 말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 타인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핸들을 내가 잡는 게 아니죠.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더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이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타인성이 인정되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운전기사까지 소개를 받아서 동승하였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사고가 나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차를 빌렸기 때문에 임차인 지위예요. 그 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이 있기 때문에 운행자가 되고요. 렌터카 회사는 차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자가 되고 두 명이기 때문에 공동 운행자가 되지만 다친 경우에 임차인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친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 나와 차주인 나와 렌터카 회사 나와라고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공식 운전기사까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승낙피보험자라서 대인 배상 이의면책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는 또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신체 사고가 해당돼서 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인 배상 이의가 안 되면 자기 신체 사고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입 차량을 지입회사에 넣어놓고 영업남발을 받아서 운전한 차량을 말하는데요. 지입차량을 빌리면서 지입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까지 같이 임차해서 그런데 그 임차인이 동승을 했는데 사고가 난 경우 이때 동승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같이 빌려서 본인이 자기 영업에 쓴 거니까요. 네, 본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 있어서 운행자이고 지입회사는 소유자니까 운행자고요. 둘은 두 명이니까 공동 운행자가 될 것인데 이때 임차인은 보다는 운전기사가 직접 핸들을 잡았죠. 그렇다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성이 있어서 때 임차에 동승했던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렌터카만 빌려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제주도 가서 놀러가서 렌터카 빌려서 운전하다가 본인이 임차인이니까 운행자가 되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빌린 차를 지배하면서 운전을 하겠죠. 그런데 사고가 났다.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서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이때는 운전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운행자이고 렌터카 회사는 역시 차주기 때문에 운행자이고 이때 렌터카 회사 나와서 자회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고요. 네, 물론 이때 자기인지사고보험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좀 특이한 경우인데 여러 명 이름으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운전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역시 운행자가 되고 그럼 동승자들도 자기 이름을 다 썼어요. 공동 임차인이죠. 함께 임차했기 때문에 역시 운행자가 됩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주인이니까 차 소유자니까 운행자가 될 것이고요. 이때 실제 운전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사고를 내고 렌터카 회사에 책임져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승한 사람은 공동 임차인이니까 역시 운행자 지위에 있지만 이 사람보다는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인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 나와 하고 배상 책임을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차량을 빌렸는데 그 운전기사가 있어서 운전기사와 함께 빌렸습니다. 운전기사 함께 나오면 판례 공식을 타인성이 있다는 판례 공식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때 지인과 그 운전기사를 함께 빌린 경우에
어떤 가족 행사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빌린 사람은 사용차주이기 때문에 무료로 빌려서 사용차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빌린 사람은 사용차주이므로 운행자이고 빌려준 사람은 차소유자니까 운행자인데 빌린 사람이 차주인 나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를 함께 빌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함께 빌린 것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시킨 경우 자기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삼촌 차량을 빌린 조카가 운전하고 지인 집에 갔다가 그 지인에게 운전을 시켰습니다. 운전기사를 함께 빌린 게 아니죠. 자기가 운전기사를 고용한 셈이죠. 이때는 빌린 조카가 빌려준 삼촌보다 훨씬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인 나와 삼촌아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 운행자 사이 경감 비율은 주도적, 직접적, 구체적 정도에 따라 아니고 비율은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사이가 되겠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증인이 되고 비용도 균등하게 내서 공동임차인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렌터카 회사에 대해서 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비율은 30~40% 깎인다. 지입회사에서 차와 운전자를 함께 임차했어요. 함께 임차했는데 동승하여 채소 장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이때 지입회사에 대해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자율보상 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30~40% 깎인다. 고의동승, 무상동승인데요. 무상동승은 큰 범위에서 돈을 안 내고 차 타면 다 무상동승이죠. 네. 차에 타도 돼? 하고 타는 것도 무상동승이고, 내가 좀 타는 게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아니면 몰래 이런 거 다 무상 돈 안 내면 다 무상동승이죠. 개념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 차에 타도 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탄 경우에는 호의동승이고요. 그런데 오직 동승자를 위한 경우에는 깎입니다. 배상금이 깎여요. 배상금이 깎이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이 차를 태워줬는데 한 10% 정도 깎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20%씩도 깎였는데 최근 판례는 10%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해서 차가 운행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배상을 해줘야겠지. 배상은 해주는데 다 배상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요즘도 이런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10% 정도 깎이고 있고요. 고의동승,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편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였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편익을 위하여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목인경적, 운행의 목적이 동승자를 위한 것이고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에 가까울수록 깎일 가능성이 높겠죠. 동승한 경위 운행 동승자를 위해서 그리고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나 좀 태워줘 하는 경우에 더 깎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거는 신의 측으로 깎는 겁니다. 신의 측은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접근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호의동승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 과실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민법 750조, 760조.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요. 차량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의 과실, 이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6호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잠그고 내린 사건. 경비가 있는 아파트 관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자동 잠금 장치 삐빅 했는데 대시보드에 키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차 문을 뜯고 대시보드에 있는 키를 뜯어 키로 이렇게 운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열쇠 관리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문을 다 잠궜는데 대시보드에 키가 있었다는 정도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관리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도록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율법상 책임
없지만 민법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꽂고 내렸어요. 차에 벌써 심상치 않죠. 차에 열쇠를 꽂고 내렸는데 네, 차가 탈취당하고 한 이틀 10시간, 이틀 반나절 정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는 민법상 책임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차주에게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은 차주인 나와 할 수 있죠. 이때 차주인 나와는 자배법상 차주인 나와가 아니라 차주인이 열쇠관리상의 보관, 관리상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할 수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 책임. 아버지 소유 오토바이를 미성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부분을 민법 750조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차주인이 아빠면 바로 자백법으로 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 요 책에서 예시는 민법 750조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고, 이때는 부모니까 아빠, 엄마도 포함이 되겠죠. 삼촌 화물차를 몰고 나간 17살 미성년자 부모가 750조 책임을 진다고 했고요. 17세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사고가 난 경우에 부모가 하는 민법상 750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주가 중요한데, 차주가 부모였으면 부모한테 바로 자율보상 책임을 물었겠죠. 차주인 나와. 그런데 이런 판시가 된 것은 아마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구매했거나 차주인 문제는 부모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